할머니, 요즘 자꾸 체하신다면서요? 며칠 전 엄마한테 전해 들은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괜히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원래 음식을 참 맛있게 드시는 분이잖아요. 국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그렇게 맛있게 드시던 분인데 요즘은 밥상 앞에서도 손이 잘 안 가신대요. 엄마는 요즘 체한 것 같아서 뭐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시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체한다는 게 그냥 밥을 빨리 먹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 몸 안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 요즘처럼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기온차가 심한 때엔 위장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하거든요. 기온이 오락가락하면 소화 기능도 덩달아 리듬을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위장은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역할을 잊어버려요. 예전처럼 소화도 빠릿빠릿하게 안 되고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바로 반응을 하죠. 체한다는 건 말하자면 나 지금 좀 힘들어하는 위장의 SOS 같은 거예요.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없으셨어요? 밥을 다 먹고도 속이 꽉 막힌 느낌. 트림은 자꾸 나는데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명치 쪽이 불편해서 돌아눕게 되고 밥은 제대로 안 먹었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기분. 이런 느낌 다 체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밥을 빨리 먹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체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께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의 근육뿐 아니라 위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점점 탄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그만큼 소화도 더디게 되죠. 소화가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생기고요. 우리는 그걸 체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소화액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위장은 음식을 분해할 수 있게 위산과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위산도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안 챙겨 드시거나 식사가 불규칙한 분들일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만 먹어도 체하고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스트레스와 긴장이 위장을 꽉 잡아서. 마음이 불편하면 위장이 먼저 반응해요. 신경성 위장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걱정거리도 많을수록 위장은 더 조용히 더 자주 SOS를 보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거나 속으로 걱정을 꾹꾹 눌러 담고 있으면 위장도 덩달아 조여지고 음식이 들어왔을 때 쉽게 소화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할머니 혹시 요즘은 아침에 뭐 드세요? 어르신들 중엔 아침에 입맛 없어서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커피는 빈속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 쓰림이나 소화 장애를 더 쉽게 만들어요. 또 어떤 날은 과일만 드시거나 간단하게 빵 한 조각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도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위장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영상은 왜 요즘 자꾸 체할까? 라는 궁금증에 조금 더 따뜻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위장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습관들 속에 위장을 살리는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2부에서는요, 할머니가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식사 습관과 하루 루틴 속 위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조용히 들어주세요. 소중한 위장은 조용한 마음에서부터 회복되니까요. 그렇게 체하는 날이 많아지면 사람 마음도 위축되잖아요. 뭘 먹어도 또 체할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점점 두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잘 챙겨야 하는 게 바로 식습관이에요. 할머니, 사실 위장은 규칙을 좋아하는 장기예요. 시간 맞춰 음식을 주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불규칙하게 먹으면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식사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고 저녁을 갑자기 과식하면 위장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쌓이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좋아요. 입으로 잘게 씹어서 넘기면 위가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먹으면 위는 이걸 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무리를 하게 돼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밥은 최소 30번 씹고 넘겨라였는데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해지니까 입안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든 다음 천천히 삼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한 끼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지 않기. 요즘 건강식이라고 이것저것 다 챙겨 드시는데 오히려 위가 너무 많은 걸 처리하려다 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기름기 많은 고기, 전 종류, 튀김류는 한 끼 식사에 한두 가지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 무, 배추, 양배추, 감자처럼 위에 좋은 채소들을 구수하게 끓인 국이나 찜으로 함께 곁들이면 훨씬 속이 편안해져요. 혹시 요즘 자주 드시는 간식이 있으세요? 달달한 빵이나 과자, 배고플 때마다 드시는 바나나 같은 과일. 사실 이런 것들도 빈속에 자주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바나나는 속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과일은 되도록 식후에, 그리고 차갑지 않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커피.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괜찮지 하시는데 그 한 잔이 공복에 마시는 커피라면 위 점막엔 꽤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커피는 식후 1시간쯤, 되도록이면 우유 한 모금과 함께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하루 중 위장이 가장 편안해지는 시간을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식사 후 20분 정도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마당을 산책하시거나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분 정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위는 단순히 음식만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감정을 그대로 담는 그릇이기도 하거든요. 몸은 괜찮은데 자꾸 체한다면 혹시 마음속에 아직 삼키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가끔은 살펴보셔야 해요. 조금씩 내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일. 그게 바로 위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에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습관들 하나씩만 바꿔도 우리 위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는 꼭 귀 기울여야 해요.
가끔은 우리가 그냥 체한 것 같아 하고 넘겼던 증상이 사실은 조용히 자라고 있던 병의 징조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명치 끝이 꽉 막힌 느낌. 아무리 가볍게 먹어도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자고 일어나도 속이 편해지지 않고 밤에도 답답함이 지속되는 경우. 이유 없이 체중이 조금씩 줄고 입맛도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은 그냥 체한 게 아니라 만성위염, 위식도 역류 혹은 위궤양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엔 자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은 꼭 기억해 주세요. 속쓰림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 명치나 윗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먹고 나서 바로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가 있다. 트림이 계속 반복되는데 속은 편해지지 않는다. 검은색 변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신호는 그냥 두면 안 되는, 병원에서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증상이에요. 특히 검은 변은 위장 내부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니까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할머니,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요.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늘 무언가를 느끼게 해줘요. 지금 나 좀 아파. 도와줘. 그렇게 작은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가 잘 들어주면 병은 커지지 않고 멈춰줘요. 그리고 병원 진료도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중엔 그냥 지나가겠지, 괜히 병 키우는 것 같아 하시며 참고 또 참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건강은요, 참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다녀오시는 게 진짜 현명한 선택이에요. 혹시 위 내시경 검사 오래전 말고 최근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2년에 한 번 위 내시경 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초기 위염이나 궤양은 증상이 거의 없지만 검사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도 훨씬 간단하죠. 저는요, 할머니가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참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 괜찮다는 말 속엔 늘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젠 할머니도 좀 더 자신을 챙기셔도 된다고. 이제는 괜찮아 말고 나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 그 말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할머니가 오늘부터라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작고 소중한 루틴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 빈속을 달래는 첫 한 모금. 하루를 시작할 때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아요. 자극을 줄이고 속을 편안하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넣으면 소화 기능까지 도와주는 건강한 아침 루틴이 돼요. 식사 루틴 음식은 약, 식사 시간은 쉼표. 식사 시간은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위장이 리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기 전에 부드러워질 때까지. 한 끼에 너무 많은 반찬은 피하기. 위를 덜 피곤하게. 밥은 따뜻할 때, 국은 너무 뜨겁지 않게. 위 점막 자극을 줄이는 법.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고 싶은 건 먹되 조절하며. 마음 루틴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 소화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위도 편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며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를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는 그 숨결 하나하나가 위장 근육까지 이완시켜줘요. 그리고 식사 전엔 좋았던 기억 하나를 꺼내보는 것도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가을 운동회 날 풀빵 사주시던 외할아버지 이야기처럼요. 수면 루틴 잠들기 전 위장을 내려놓는 시간. 자는 동안 위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잠들기 3시간 전엔 식사 마무리.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덮고 잠들기. 누워있을 땐 살짝 왼쪽으로 돌아 눕는 자세가 위에 부담을 덜 줘요.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배 위에 올려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도 좋아요. 조금만 신경 써도 위장은 금세 반응을 보여줘요. 속이 편안해지면 기분도 따라 밝아지고 자꾸 무기력하던 하루도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녀가 드리고 싶은 작은 마음의 편지. 할머니, 저는 요즘 들어 더 자주 할머니의 식사 시간을 떠올리게 돼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물을 떠드시던 그 모습, 조금씩 음식을 옮기며 남은 반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던 습관.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젠 저한테 소중한 풍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 식탁에서 할머니가 좀 더 천천히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다고요. 몸이 괜찮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우리 함께 하자는 바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위장은요, 마음이 따뜻해질 때 가장 잘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걱정 말고 따뜻한 국 한 숟갈 드시고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그 말 한 번 속으로 꼭 해보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댓글은 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